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역대급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78세 김순애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병원비는 늘어가는데 연금은 줄어들고 통신비며 교통비며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에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꾸 미루게 되네요. 이런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민생회복지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 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서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52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평소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의료용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서 실질적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할인 혜택을 활용하시면 건강식품이나 운동용품, 건강관리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전제품 교체였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나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을 느끼시면서도 새 제품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적용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텔레비전 등을 구입하시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100만원짜리 에어컨을 사시면 10만원을 돌려받으시는 셈입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입니다. 숙박 쿠폰으로 1박당 2만원이나 3만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고 영화 관람료는 1회당 6천원, 미술 전시는 1회당 3천원, 공연 예술은 1회당 1만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5만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곳에서 건강관리를 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보시면서 정말 좋긴 한데 신청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 1차로 대부분의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9월 이후에 추가 금액을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지급받으신 돈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6개월 할부를 이용하실 수 있고 발급 후 1년간 사용액의 3%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경감 크레딧입니다. 사업자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지급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매달 공과금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보증을 서주시면서 생긴 빚 때문에 노후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채무감면 프로그램은 정말 역대급 규모입니다.
약 3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배드뱅크 정책입니다. 7년 이상 연체하신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이고 상환 가능성이 극히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고 저소득층으로 판단되시면 100% 전액 소각됩니다.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판단되시면 80% 원금을 감면받으시고 나머지는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연체 채권을 통째로 매입하고 일괄 소각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서류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초 국회 통과 후 7월 말 시행령 고시를 거쳐 9월 1일부터 매입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새출발 기금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6조 원 이상의 채무 정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채무 규모가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창업하신 분들까지 포함되고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혜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교육을 이수하시면 원금 감면을 10%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12개월간 상환하시면 공공정보의 연체 기록이 즉시 삭제됩니다. 이는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채무 감면 정책들을 보시면서 나도 해당될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두시길 권합니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노인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가지의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됩니다. 먼저 통신비 세액 공제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하고 계시면 본인의 통신비로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의 통신비를 납부한 내역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공제율이 약 6%이니까 연간 통신비가 200만 원이라면 약 1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감면도 자동 적용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신청 누락이나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의 수령액이 20%씩 감액되던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개선책도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던 현행 제도가 개선되어서 일을 하시더라도 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건강 관련해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현재 2개였던 개수 제한이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적용 연령도 하향 조정됩니다. 치아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확대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간병비 공공 부담도 확대되어서 고령자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무상 어르신 패스도 도입됩니다. 정액권으로 교통망을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생활을 위한 생애 전환 문화패스도 새롭게 도입되고 주택연금 제도도 확대되며 가입 대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방문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집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독감, 폐렴, 코로나, 결핵 등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가 강화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대되고 대규모 은퇴자 거주시설도 구현됩니다. 경로당에서는 주 5일 급식 지원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이 확대됩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 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구매 지원도 확대되어서 안전한 운전을 도와드립니다. 어르신 실버 여행 지원 정책과 노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도 새롭게 공약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에서 여행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 정부에서 일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던 기준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과 취약 계층의 수급 자격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 모든 정책들을 보시면서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한데 나에게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파악과 적극적인 신청입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신지, 차상위 계층인지, 소상공인인지, 채무가 있으신지 등을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정책들의 신청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중순부터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채무 감면 프로그램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부담 경감, 크레딧도 같은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혜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것들이니까요. 5분만 투자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고 운동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꾸준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며 문화활동 지원으로 정신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며 더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박할아버지께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신 후 사업 운영이 안정되면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80대 이할머니께서는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더 자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울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2차적인 건강 개선 효과까지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들을 받으시면서도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은 계속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어떤 정책 지원과 상관없이 평생 지켜나가셔야 할 건강의 기본기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정책들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약물 복용도 거르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도 꼭 받으세요. 운동 관련해서는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수영, 걷기, 요가, 헬스 등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력 유지는 물론 심폐기능 향상, 골다공증 예방 등 다양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역화폐 할인 혜택을 활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식품들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근육량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미술 전시 관람 등을 즐기시고 실버 여행 지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곳을 여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울감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요합니다.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또래분들과 교류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매우 해로우니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혹시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이 어려우시다면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과의 연락을 자주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채무 감면 프로그램들이 정말 파격적인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니까요.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책들의 혜택을 받으시면서도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채무 감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공식 연락이 갈 예정이니 피싱이나 사칭 문자에 속지 마세요. 정보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이나 가족에게 문의하세요. 좋은 정책들이 나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지원과 개인의 노력이 함께 만나야 진정한 웰에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들은 바로 그런 사회적 지원의 획기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늘어나며 문화생활과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됩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꿈꾸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5분만 투자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책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신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응원드립니다.